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한국섬진흥원 유치 현황과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 관련 현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 전국의 지자체 9곳에서 이 한국섬진흥원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 짚어주시죠. 지난 시간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섬진흥원 설립 및 유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최대 핵심 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립섬진흥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국섬진흥원 설립 및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의 크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 사항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과연 국립섬진흥원이 설립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인데요. 행안부가 지난 2월 초에 발표를 했었죠, 공식적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최종 결정을 해서 8월에 설립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섬진흥원 설립은 아마 기정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사항은 바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섬진흥원이 유치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목포시와 신안군이 별개로 지금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목포시와 신안군이 각기 다른 안을 가지고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쟁 상황을 넘어서 갈등 양상으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목포시와 신안군 어느 한 지자체가 양보를 해서 섬진흥원 유치가 우리 서남권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쟁점 사항인데요. 아마도 신안군도 마찬가지고 목포시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미래와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은 어부지리로 목포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경남의 통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천의 옹진군 쪽에서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후유증과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책임은 분명히 양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이 섬진흥원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섬진흥원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 경제 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은 전국에 9개 지자체가 지금 신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목포와 신안,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통영과 남해, 그리고 전라북도의 군산, 또 충남에는 보령과 홍성, 또 인천에는 옹진군과 그리고 중구에서 이렇게
섬진흥원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그러면 섬진흥원을 유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익,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그러니까 5년 동안 생산 유발 효과가 407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의미가 없고요. 약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행안부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부가가치 부분에서도 약 한 300억 정도 효과가 있고요. 또 취업 유발 효과도 한 278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또한 의미가 없고요. 한 300에서 한 400명 정도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행안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명한 것은 섬진흥원 유치를 만약에 특정의 지자체에서 하게 됐다 하면은 섬 관련 모든 정책이 섬진흥원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섬 관련 정책이라든지 예산적인 이런 부분에서 섬진흥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득과 혜택, 유틸리티, 유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섬진흥원을 유치하게 되면은 섬 관련 어떤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국내적인 행사를 유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사 관련 산업이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섬진흥원이 유치가 되었다 하면 그 지자체에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 국내적인 행사, 섬 관련해서 유치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언젠가는 아마 유치가 될 겁니다. 세계 섬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각 지역의 혜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치전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와 신안이 각각 따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좀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죠. 목포시 공직자와 섬을 연구하는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 의사를 공식화한 겁니다. 추진위는 목포가 전남 서남권의 관문 도시이면서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전남 서남권은 전국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섬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목포가 진흥원을 유치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목포시는 사상 처음 섬의 날 기념식이 열린 사막도일원을 진흥원 부지로 제안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도 목포보다 하루 앞서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섬 정책이 가장 크게 반영될 지역인 점을 내세워 독자적인 유치 행보에 나선 겁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 버스 완전 공영제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예로 들면서 정책 발굴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섬 정책 발굴의 역사를 함께 썼다는 점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안군은 한국섬진흥원 부지로 육지와 가장 가까운 앞해도를 제시했습니다. 네, 방금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왔는데 각 지역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분명한 것은 최근 섬진흥원 목포권 유치와 관련해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동시에 그 유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빨간불이 켜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목포시와 신안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어부지리로 타 지역에서 섬진흥원이 설립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두 지자체 중에서 그 책임에 대해서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만약에 두 지자체의 분열로 인해서 우리 목포권이 섬진흥원 유치를 못하게 되면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조금 좀 섬뜩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지역의 섬진흥원 유치가 그렇게 절실하고 또 그만큼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유리하지만 만약에 신안군과 목포시가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정된 순간까지 가게 된다면은 경남 그 통영이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목포와 신안이 같은 전남 지역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유치전에 뛰어들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왜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는 목포시의 입장 또 신안군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뭐 정확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지난 2019년 8월 8일 제1회 서해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목포시의 그 사막도 일원에서 개최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목포시장님과 신안군수님이 그 섬진흥원 목포 유치 관련해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어떠한 뭐 이유였던지 그러한 그 약속 이행이 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또한 언론에 나온 그런 그 내용을 빌리자면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신안군이 어떻게 보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 신안군의 공영버스 관련해서 신안군과 목포시는 거의 신안군의 생활권이 목포시거든요. 신안군 더욱이 이제 연륙이 되어가지고 더욱더 이제 많은 신안군의 국민들이 목포를 이렇게 왕래가 자주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신안군의 공영버스 운행을 목포시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목포시 시내버스의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영리를 물론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공공 형제의 어떤 그 성격이 강하지만은 분명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포시가 나서서 신안군의 공영버스의 운행을 목포시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신안군이 섬진흥원 관련해서 유치를 신청했다라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포시가 따로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유치 당위성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포시가 내세우는 주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아마 전국의 9개의 이제 지자체가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뭐 치열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또 경쟁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목포시가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가장 활발하게 유치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SNS 릴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유치 추진위원회가 이미 발족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유치는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지만 또 그의 변수가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치적인 변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기관의 어떤 유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 지난 시간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포시에서 섬진흥원 관련해서 처음으로 얘기가 됐었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요. 더욱이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을 목포시에서 했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섬의 65%를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71%가 서남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그 연안 여객선이라고 그러죠. 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안 여객선의 41%가 목포항에서 입출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역사적으로 목포는 우리나라의 섬을 대표하는 그런 섬의 수도로서 명명돼서 그 기능 수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때문에 목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섬진흥원 유치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장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목포시의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 전남 지역의 이 섬진흥원 유치가 되면 앞으로 이 지역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으로의 전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뭐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신안군과 목포시가 동시에 섬진흥원 유치 추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가능성 100%는 확신하지 못하지만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목포시와 신안군이 동시에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신청서를 지금 제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지금 목포시에서는 신안군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신안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양 지자체장 그러니까 신안군을 대표하는 신안군수님과 목포시를 대표하는 목포시장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그 합의는 지켜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자체장들의 어떤 약속 또 합의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이제 목포시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포권의 섬진흥원 유치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시뿐만 아니라 신안군이 정말 목포권 내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좀 서로 양보하고 조금은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섬에 관련 또 지역경제, 관광산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섬진흥원이 유치될 수도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도, 우리도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좀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4월 달입니다. 네,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국 9곳이 공모에 신청한 만큼 어떤 지역에 섬진흥원이 설립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목포시와 신안군의 노력을 통해서 전남 지역에 설립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